안녕하십니까. 임대인 학교TV 학교장 박광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6번째 시간, 우선 작게 시작하라. 저는 임대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잘 갖춰진 원룸 건물을 먼저 구입해서 시작하는 거는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에는 좀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게, 우선은 적정 가격을 사실 산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매도를 목적으로 이제 내놓은, 시장에 나온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 보통 3층에서 5층 엘리베이터가 있는 보통 그런 이제 건물들, 이런 건물들은 매도를 목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월세 세팅이라고 해서 월세가 수익률에 맞춰서 이제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원룸 건물을 수익률을 한 10% 정도,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수익률로 맞춰 가지고 매도를 이제 전략을 만약에 세우는 거죠. 매도인이. 그렇게 되면 그 10% 수익에 맞춰 가지고 월세를 이제 다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보증금을 좀 작게 하고 월세 금액을 높여 가지고 임차인들을 받고, 필요하면 렌트프리라고 해서 한 달이나 한 두세 달 정도 월세를 이제 깎아주면서 이제 아예 그냥 받지 않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높은 월세를 이제 주는 이런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서 아예 수익률에 맞춰 가지고 나온 매물들은 한 1년 정도 이제 지나면 이제 나가는 임차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나가면 다시 또 임차인을 들일 때 그 월세로는 좀 쉽지가 않죠. 처음에 세팅은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이제 맞춰진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그런 물건들은 보증금이 좀 낮아요. 아무래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증금을 낮게 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낮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월세 체납이 됐을 때 양도소송 할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어진다든지, 아무래도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도를 위해서 맞춰진 월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그거는 좋지 않고, 두 번째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통 그런 건물들에는 이제 공동 이제 생활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애완견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생활 이제 패턴에 따라서 어떤 임차인은 이제 밤 늦게 이제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이제 소음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 1차적으로는 임대인한테 먼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임차인들끼리 이제 조율을 시킨다든지, 이제 안 되면은 어떤 다른 방법을 이제 강구하더라도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없을 때는 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심적으로 엄청 이제 힘든 겁니다. 세 번째는 적정 가격,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데, 내가 이 가격을 주고 사는 게 정말 맞는 건가? 임대시장 지역에 이제 들어와서 보면 월세 수익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가격에 사면은 이 정도 수익률은 적정하다, 그런 감이 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매도인들이 맞춰진 수익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에 나온 물건을 싸게 사더라도 그게 엄청 싸게 살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가격이 적정한가, 그걸 판단하는 사실 기준이나 경험이 없을 때는 좀 아무래도 나중에 비싸게 샀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산 가격이 변동. 원룸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은 정말 누가 봐도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좋은데, 이게 이제 감가상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계속 건물은 낡을 수밖에 없고, 내 경쟁 물건지들은 계속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룸 건물을 그렇게 이제 매입을 해서 신축으로 진짜 잘 지어진, 인테리어 잘 된 그런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시작하기보다는
좀 작게 시작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초심자한테는. 자산 가격이 이게 처음에 뭐 내가 10억 주고 산 그 원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뭐 한 1, 2년 있다가 팔려고 하면 10억에 절대 못 팔아요. 그거는. 왜냐면은 뭐 당연히 내 팔려고 하는 이제 내가 샀던 그런 건물, 원룸 건물보다 나중에 지어진 건물들, 더 좋은 건물들이 경쟁자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게 뭐 한 1, 2년, 3년 지나서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 이런 건 사실 별로 없어요. 원룸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처럼, 아파트도 가격이 오르는 패턴 자체가 건물의 가치가 오른다기보다는 이제 땅값이죠. 땅에 대한 그런 가격 때문에 그게 반영이 돼서 오르는 거지, 건물 자체가 주는 사실 뭐 가치가 오르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자산 가격이 이제 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완전한 신축보다는, 제가 만약에 구입을 한다 그러면 완전한 신축보다는 뭐 어느 정도 이제 10년 이내 준신축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적정 수익률이 있으면 저는 이제 그런 거 뭐 구매할 의사는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나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 뭐 이제 주인 세대 거주를 하면서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관리가 정말 힘듭니다. 뭐 내가 이제 계속 그 건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할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임차인들이 뭐 10가구에서 15가구 정도 있다고 하면, 만약에 그 중에 이제 10가구 뭐 다 민원을 제기하진 않겠지만 그 중에서 뭐 50%, 한 5, 6가구가 민원을 하나씩 제기하더라도 한 달 내내 민원 전화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거는 이제 사전에 아예 뭐 조치를 해놓는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그런 민원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적어지겠지만, 초반에는 아무래도 그런 전화를 받게 되면 대처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심적으로 힘들고, 아 이거 팔아버리겠다, 이건 아니다, 네, 초반부터 지칠 수가 있어요. 진짜 임대사업은 좀 길게 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좀 크게 시작했다가 좀 이런 임대사업의 묘미, 뭐 재미를 이제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뭐 빌라 뭐를 하더라도 이제 다세대 주택이죠. 다가구 말고 구분 등기가 돼 있는 이제 빌라, 아니면은 그거 뭐 이제 빌라보다는 제일 좋은 거는 소형 아파트예요. 왜냐면 매도가 좀 아무래도 수월하기 때문에, 적정 시세가 있고. 소형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한번 경험상 해본다, 내가 이걸 수익을 낸다, 이런 개념보다는 경험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뭐 이제 임차인도 받아보고 임차인 민원도 들어보고 내가 또 수리도 해보고, 아 이렇게 이제 뭐 해야 되는구나, 그런 감이 오면 뭐 그걸 이제 한 채, 두 채 그때부터 늘려도 되고요. 아니면 그걸 팔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경험이 쌓이면 그때 원룸 뭐 건물 해도 되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하라는 이유는, 뭔가 이제 그런 좀 노파심이죠. 이런 임대사업에 대한 이제 좋지 않은 시각, 이런 거를 먼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고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 그때 조금 더 이제 늘려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